자, 유색 보석 감정 5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수업은 여기 있는 자외선 형광 검사와 분광기 검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외선 형광 검사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자외선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굴절률 검사법 할 때 제가 그 가시광선, 단색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론적인 수업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빛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구분되어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빛의 단위가 있어요. 우리 무게의 단위가 그람이듯이 빛의 단위는 나노미터가 있습니다. 나노미터. 그래서 빛의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옴스트롱. 옴스트롱. 10옴스트롱. 이런 단어도 적습니다. 빛의 단위는 나노미터인데 1나노미터는 10옴스트롱이란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하늘색 잠바를 입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빛 중에서 여기 있는 가시광선, 자연광이 이 가시광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은 빛 단위 중에서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의 광원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광선 중에서 가시광선 빨주노초 반환도죠. 빨주노초 반환도 보라색. 그렇죠? 보라색.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굴절률 검사 하실 때 단색광을 빛을 주면 가장 정확한 경계선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색광은 589나노미터의 광원이 황색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들어봤었죠. 적외선은 여기 빨주노초 반환도 빨간 우리가 적색이라고 해요. 적외선 700 위에 있는 광원을 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외선은 의료용, 그죠? 병원 가면 만나실 수 있는 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밑에 한자로 보라 자자죠. 자외선 400에서 2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광원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외선은 장파와 단파, 그것도 구분하게 됩니다. 장파는 380나노미터에서 315나노미터 사이의 광원을 우리가 장파라고 합니다. 단파는 280나노미터에서 200나노미터 사이의 광원을 우리가 단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론 시험을 치실 때 이와 같이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숫자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물어볼 때는 장파는 365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단파는 254나노미터라고 알고 계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자외선 현관검사에서 필요한 이 자외선 밑으로 X선이 있어요. X선은 저희들이 유색 보석 감정에서 감별과 감정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보통 진주, 물론 진주와 모조 진주는 굳이 X선 아니라도 외관 검사에서도 표가 나지만 진주에서 해수 진주와 담수 진주를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해수 진주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환경 자체가 바다에서 자라는 거고, 담수는 강이죠. 그죠? 어떤 외관 검사로 가지고 그냥 외관 검사, 어떤 흠집을 내지 않고 검사하는 외관 검사만 가지고는 이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진주가 강에서 자랐는지 해수인지 담수인지는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로,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나서 이 보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검사 중에서는 이 X선으로 해수와 담수를 감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외선 현관 검사를 확산하려니 자외선을 알아야 되니, 네, 여러분들이 자외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구가 자외선 형광기입니다. 자외선 형광기. 이 부분이 사람 눈, 그죠? 눈을 대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스위치가 2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습니다. 이 2개짜리가 LW, 우리가 이제 장파, 1개짜리가 SW, 단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외선 현관 검사를 하고 나서 기재할 때 LW, SW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에 맞죠. 그러니까 장파 검사하고 단파 검사를 한 다음에 기재할 때는 LW와 SW 적고 색상명을 적으십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적으십니다. 하는 방법은 이 안쪽에는 어두운 부분, 바탕도 어둡고, 그래서 일단 먼저 장파를 켜고 스위치를 올리고 스톤을, 이 기구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잘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거든요. 근데 안막에서 이어놓고 스톤을 바닥에 이렇게 놓고 관찰하면 이 빛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잘 관찰되는 스톤도 관찰 잘 안 될 때고 있으니 보통 손을 잡고 빛 가까이 올려서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 색상이 보이거든요. 색상이 보이는 대로 적으십니다. 굉장히 검사법 중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그냥 쉬운 검사법에 해당됩니다. 하는 방법은 스위치, 장파 올리고 색상 검사하고 적고, 단파 켜서 나타나는 색상 검사하고 적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외선 현관 검사는 왜 필요한 거야? 굴절율과 같이 모든 보석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타나는 색상을 적는데, 그러면 보석 명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자외선 현관 검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내포물 검사에서 잠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포물 검사는 보석용 현미경으로 내포물
전연에서 나타나는 내포물, 합성이나 인조나 모조에서 나타나는 내포물을 기재하는 것이 내포물 검사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이 내포물 검사란 안에는 이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를 적는 것이 내포물란이다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들 중에서는 정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벽. 항상 그 스톤은 이런 내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 아게이트. 이 모스 아게이트는 너를 모스 아게이트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넌 항상 색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녹색 이끼상 내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보석명은 모스 아게이트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 아게이트는 내포물 안에 만일에 여기에 무슨 색 내포물, 무슨 색 결정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스 아게이트의 내포물 안에는 녹색 이끼상 내포물을 적어야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죠. 이것이 정벽입니다. 이 보석에서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헤마타이트와 같은 헤마타이트. 적철석이라고 해요. 적철석. 초급에 나오는 스톤. 적철석은 투명도가 5입니다. 투명도가 5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스톤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 그럼 내포물 안에는 적을 게 없어요. 그럼 뭘 적어야 돼요? 이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는 금속 강태입니다. 보석을 펜라이트로 비추지 않더라도 외관 검사에 금속 같은 느낌이 들어요. 72개 보석 또는 키사급에 해당되는 108개 보석에서도 이런 금속 광택을 지니고 있는 스톤은 헤마타이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스톤의 정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 현관 검사에서 정벽은 어떤 스톤이 있을까? 뭔가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자외선 형광기를 사용을 하겠죠. 먼저 루비와 사파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비는 크런덤입니다. 크런덤. 이거 우리가 종이라고 하고, 루비는 우리가 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런덤에서 적색 스톤을 루비라 하고 그 이외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스톤을 사파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홈쇼핑에서 봐왔던 사파이어는 청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강물학에서는 사파이어는 무색, 흑색, 청색,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선생님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굴절율을 가지고 있는 크런덤이긴 하지만 루비와 사파이어는 색상으로 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파이어가 오렌지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렌지색을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고 작은 스톤을 접하게 되면 이것이 적색인지 오렌지인지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색으로 봐버리면 보석명 자체가 바뀝니다. 그죠? 루비로 봐버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렌지 색상으로 봐버리면 사파이어로 명칭을 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외선 형광금사가 오렌지 사파이어일 경우에는 자외선 형광금사가 이 보석을 맞추는 정벽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비는 반드시 단파보다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띱니다. 단파 때는 그냥 적색인데 장파를 깨니 밝은 적색으로 발광을 하게 됩니다. 사파이어는 그런 게 없어요. LW, SW 별다르게 밝게 변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만일에 항상 사파이어가 어느 광산에서 캐든 똑같이 사파이어가 단파에 어떤 색을 똑같이 띈다면 이 또한 사파이어를 구별하는 정벽 역할을 하겠죠. 자외선 형광기에. 하지만 사파이어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파이어를 맞추는 정벽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비는 항상 어느 산지에서 나온 루비든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띱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좋은 루비를 구매했다라고 봅시다. 태국에서는 굉장히 밝았던 루비가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자랑하려고 친구한테 꺼냈더니 그냥 흐리멍텅한 적색이다. 자, 이거는 항공기 안에서 스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외선이 많은 태국에서 루비를 관찰했던 거와 자외선이 적은 한국에서 루비를 관찰한 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외선 형광기 검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스톤이 있습니다. 스피넬. 이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을 감별할 때 유용하게 정벽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스피넬은 1.720 이하의 굴절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합성 스피넬은 1.720 이상을 항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한테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굳이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을 감별하는데 자외선 형광기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는 1.720 이상이고 하나는 1.720 이상이니까. 자, 그런데 광물은 다양합니다. 컷도 다양하고 광물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한 스톤에 1. 몇 바퀴를 돌려봐도 1.720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은 단굴절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몇 바퀴를 돌려봐도. 자, 이런 스톤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피넬로 볼 수 있어요? 합성 스피넬로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와서 내뿜을 검사했을 때 액상이나 액막이나 천연에 해당되는 내포물이 있거나 기포가 있으면 그 중에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보석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톤들이 액상과 액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무도 많아요. 내포물이 없는 게 굉장히 많다. 자, 이런 스톤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자외선 형광검사가 정말 중요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합성 스피넬은 단팥대 말고 단팥대, 장팥대 말고 단팥대 반드시 밝은 청색을 띱니다. 우리가 백청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백청색. 장팥대는 색상이 다양합니다. 그죠? 반드시 합성 스피넬은 단팥대 밝은 청색을 띠게 되어 있어요. 천연 스피넬은 장파, 단파 별 반응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넬하고 합성 스피넬을 감별하실 때 이 단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보성명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루비와 알만다이트 하고 로돌라이트 적색 계열이죠. 적색 계열. 그죠? 하나는 갈적이고 하나는 자적이죠. 그죠? 갈적, 자적. 복습이 중요하죠. 그죠? 갈적이라 하면 적색이 80%에다가 갈색이 20% 정도. 처음에는 약간 적색으로 보이는데 갈색이 숨어집니다. 자적도 마찬가지, 그죠? 보라가 한 20%, 적색이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닛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스톤이 알만다이트, 로돌라이트 가닛은 당굴절을 의미합니다. 당굴절 스톤이에요. 당굴절. 응? 그러면 루비는 복굴절 스톤인데 1.760에서 1.775 사이에 복굴절하는 복굴절 스톤이고 가닛은 당굴절인데 왜 자외선 형광검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자, 여러분들이 굴절율 검사에서 제가 패싯 평평한 면이 있는 패싯 보석은 평면법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죠? 복굴절 하는지 단굴절 하는지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광기 검사와 연계해서 그 부분이 DR인지 ADR인지 SR인지 AGG인지를 바로 감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평면법도 있지만 스포트, 그죠? 캐보션이나 비드나 덤블드나 이런 스톤들은 평평한 면이 없기 때문에 스포트법으로 보시죠. 자, 스포트법은 말 그대로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 내고 그냥 S를 붙여야 돼. 원안에 3분의 1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스포트법은 이것이 단골절 하는 것인지 복골절 하는 것인지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추후에 보성명까지 쭉 맞춘 다음에 서야 이 스톤이 단굴절 스톤이구나 복굴절 스톤이구나 알고 나서 평광성 검사를 확정지어야 된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평면법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캐보션인 스토로 나와버리면
루비는 1.76S 잡힐 것이고 알만다이트 가닛과 로돌라이트 가닛이 1.760에서 OTL까지 단굴절하는 스톤이기 때문에 만일에 1.76대에 알만이 걸리면 알만다이트 가닛 걸리면 똑같이 76대가 잡히기 때문에 같은 적색 계열이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 형광기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루비와 알만이나 로도를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파 때 단파보다는 밝은 적색을 띌 것이고 알만과 로돌은 장파와 단파 때 별 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자외선 형광 검사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죠? 스톤을 좀 가까이 대고 장파, 단파를 켜서 나타나는 색상의 현상을 적는 것인데 이 색상 검사를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비와 사파이어, 그죠? 오렌지색일 때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 그 다음에 캐보션 형태가 나왔을 때 루비와 알만다이트, 가닛과 로돌라이트, 가닛일 때는 중요하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자외선 형광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외선 형광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